안녕하세요. 생각 파워를 전달드리는 웰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켈리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리더는 없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 관계론이라는 명작을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오바마 대통령, 워렌 버핏까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말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삶에는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액션 플랜도 함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 신분, 주의, 직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다. 가령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은 비슷한 재산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열대지방의 지독한 열기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고생스럽게 일하는 가난한 농부에게서 뉴욕이나 시카고 혹은 로스앤젤레스의 에어컨이 구비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대부분의 사람을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지당한 말씀이다. 집을 나설 때마다 턱을 끌어당기고 고개를 꼿꼿이 들어 숨을 한껏 들이마셔라. 햇빛을 흡수하고 웃음 띤 얼굴로 친구들을 맞이하며 진심을 담아 쏘아라.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며 적에 관해 생각하느라 잠시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굳게 새겨라. 그러면 한눈을 팔지 않고 곧장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성취하고 싶은 멋지고 대단한 과업에 전념하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망을 성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쓸모있는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품은 그 생각이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가짐, 다시 말해 용감하고 솔직하며 활기찬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하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진심 어린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과 비슷해진다. 턱을 끌어당기고 고개를 꼿꼿이 들어라. 우리는 준비된 신들이다. 웃지 못하는 사람은 장사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미소는 여러분의 호의를 전달하는 전달자이다. 여러분의 미소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환히 밝힌다. 인상을 찡그리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혹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만 보던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미소는 마치 구름을 뚫고 빛을 발하는 태양과도 같을 것이다. 특히 상사, 고객, 교사, 부모 혹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소가 세상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기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원칙 1. 미소를 지어라.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나는 짐 펠리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그의 답변에 나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당신이 10,000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군요. 나는 50,000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라고 정정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1932년 프랑클린 D 루즈벨트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짐 팔리의 이 능력 덕분이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분 동안 잡담을 나누다 작발 인사를 할 무렵이면 그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프랑스 황제이자 나폴레옹 대왕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삼아 말했다. 어떤 테크닉을 이용했을까? 간단하다. 이름을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정말 미안하오. 이름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소.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특이한 이름이라면 철자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그는 일부러 이름을 몇 차례 반복하여 이름을 그 사람의 특징, 표정, 전반적인 외모와 연관시켜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상대방이 중요한 인물이라면 한층 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면 곧바로 종이에 이름을 적어놓고 바라보면서 주의를 기울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긴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주는 청각적인 인상은 물론 시각적인 인상을 기억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에먼스는 훌륭한 매너는 소소한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원칙이 상대방에게서는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에서 나오는 가장 다정하고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는 쉬운 방법. 최근 뉴욕의 출판업자 J.W. 그린버그가 주최한 만찬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그에게 푹 빠졌다. 나는 때마침 실내 정원을 손수 가꾸고 있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몇 가지 골칫거리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곳은 만찬 파티 장소였다. 분명 다른 손님들도 수십 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의와 규범을 모두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을 때 나는 손님들에게 작발 인사를 하러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그 식물학자는 주최자를 바라보며 내가 가장 고무적이었다는 말을 비롯해 내가 이렇고 저랬다며 나를 아낌없이 칭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표현을 하며 끝을 맺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글쎄, 나는 사실 한 말이 별로 없다. 설령 말하고 싶었다고 해도 식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으니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이 한 가지 있긴 하다. 나는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따라서 그는 당연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런 경청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없는 최고의 찬사와 똑같은 것이다. 유명인사 수백 명과 인터뷰를 했던 언론가 아이작 F. 마커스는 주의 깊게 듣지 않는 탓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람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신경을 쓰느라고 귀를 열어두지 못합니다. 유력 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청하는 능력은 다른 어떤 특성보다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유력 인사들만 청자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의사를 찾는다. 따라서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라.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관심을 끌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신이 나서 대답할 질문을 던져라. 그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붙들어라. 상대방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많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중국의 기근보다 자신의 치통이 그에게 더 중요하다. 아프리카에 수십 차례 지진이 난다 해도 자기 목에 걸린 가시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앞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원칙 3. 훌륭한 청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라. 사람을 단숨에 매료시키는 방법.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원한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칭찬받고 싶어 한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값싸고 위선적인 아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갈구한다. 그러니 이제 황금률을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을 그들에게 주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을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컨대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으깬감자를 갖다 주면 이렇게 말하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나는 감자튀김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웨이트리스는 10중 8구 전혀 번거롭지 않다고 답하고 흔쾌히 감자를 교환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녀를 존중했으니까 말이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해주시겠어요? 부탁합니다.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 이와 같은 사소한 예절이 일상생활에 단조롭고 고된 일이라는 톱니바퀴의 윤활유가 된다. 퇴색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작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고 은근히 일깨워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월하다. 그에 대해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 4.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해라. 이제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파트 2,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의 핵심 내용만 뽑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4가지 방법 모두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막상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오디오북을 삶의 지침서처럼 두고두고 꺼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켈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